다음에 소비했으니까 투자해야죠. 그죠? 투자도 하는데 투자는 뭐냐? 투자 이론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케인즈 이 사람은 뭐 안 빠져요. 안 빠져. 다 들어가. 그죠? 그만큼 유명한 사람이고 그만큼 경제학에 그죠?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이론이죠. 에미 이론. 그죠? 그죠? 마지널 이피션트 오브 인베스트먼트인데 어떤 거냐? 투자를 많이 하면 투자 수익률이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경제학은 뭐죠? 왜 다이아몬드가 있잖아요. 다이아몬드하고 우리가 이제 물 비교하면 물은 우리가 안 마시면 죽어요. 다이아몬드는 안 먹어도 살아요. 그래서 다이아몬드가 왜 이렇게 비싸요? 그죠? 희소성이잖아요. 그죠? 많아지면 그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귀해진다. 아니 죄송합니다. 많아지면 귀해지는 게 많아지면 안 귀해진다. 그렇죠? 그다음에 적으면 귀해진다. 투자도 똑같아요. 돈이 조금 있으면요. 야, 투자할 때가 널렸어요. 그러니까 그 작은 돈으로 투자하니까 투자 수익성이 되게 높아요. 왜? 내가 지금 100원이 있어요. 그러면 투자할 때가 널렸는데 그중에서 내가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곳에 투자하면 되죠. 근데 돈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럼 벌써 남들이 좋은 데는 다 투자했어요. 투자하면 투자의 수익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어떤 일이냐? 보통 이런 거죠. 이게 돈하고 수익성, 투자의 수익성은 어떤 관계냐?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시중에 돈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수익성이 떨어지는 이런 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죠? 탑재하시고 우리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은 얘기가 야, 내부 수익률 이걸 뭐라고 부르지? P인가? 이거 우리가 말하면 영어로 로라고 불러요. 로. 알파벳 그리스 문자 로 R 시장 수익률. 뭐냐면 내부 수익률은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기업에서 어떤 투자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투자 수익률. R은요. 시장 이자율은 그죠? 기업은 투자할 때 돈을 빌리잖아요. 돈을 빌리는 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야, 내가 시장 투자 수익률이 10%인데 내가 이 10%를 얻기 위해서 5%의 돈을 빌려. 그러면은 돈을 내가 버니까 나 투자를 하지. 반대면 투자를 안 하지. 이런 얘기예요. 그럼 내부 수익률은 어떻게 계산하냐? 또 어떤 걸 투자하잖아요. 요 투자 금액이에요. I0. I라는 거. 인베스먼트의 약자로 이게 I예요. 요거는 뭐냐? I라는 겁니다. I의 I. 인베스먼트. 얘는 투자를 하면 미래에 이렇게 C, 이게 돈이 생기잖아요. 돈이 이렇게 생기는데 이 돈이 1년 후의 돈과 2년 후의 돈이 다르잖아요. 이걸 이제 현재 가치로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0을 냈을 때 이걸 로를 구하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다. 그냥 이렇게만 그냥 보시면 되고 로라는 건 내부 수익률, 내부 수익률은 기업의 투자 수익률. 그래서 기업의 투자 수익률이 기업에서 돈을 빌리는 것보다 더 높으면 투자를 하고 기업의 투자 수익률이 돈을 빌리는 것보다 낮으면 투자 안 한다. 굉장히 이런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냥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뒤에 내부 수익률이라는 건 좀 더 나오니까 저희가 이제 뭐 재무 쪽에도 하면서 내부 수익률 나오니까 그때 보셔도 괜찮고요. 지금은 내부 수익률이라는 게 기업의 투자 수익률이다. 이 정도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업이 투자하면 한계 비용 이론. 한계 비용이라는 게 비용이 투자하면 할수록 증분할 때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기업이 투자할 때요. 투자 자금의 원천이 있죠. 사내 유보는 뭐예요? 기업이 돈을 벌었어요. 돈을 벌면 주주한테 배당을 줘야 되는데 배당 안 주고 회사에 내비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거의 공짜나 다름없겠죠. 이게 싸다. 이게 다 섰으면요. 남한테 이제 은행 가서 돈을 빌린다. 그 다음에 주주한테 돈을 빌린다. 이런 식으로 기업들은 그죠? 돈을 이제 투자할 때 자금을 조달해요. 왜? 얘가 제일 비싸고 얘가 제일 싸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투자 금액이잖아요. 투자 금액이 투자 양이 많아질수록 이걸 우리가 보면은 여기 이자율이라고 보면 돼. 이자율. 그죠? 이자율이라고. 투자의 원가. 그죠? 이때는 싸니까 싸잖아요. 근데 더하면 차입 이자율이 비싸지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 자본에 대한 이자. 이렇게 된다. 즉,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투자에 대한 이자율, 원가는 높아진다. 그죠? 돈을 많이 쓰고 싶은데, 그죠? 돈을 많이 빌릴수록 물론 할인해 주는 게 아니라 돈의 시중에 있는 돈은 제한돼 있잖아요. 제한돼 있는데 내가 더 많이 써봐요. 그러면 돈에 대한 공급이 늘어나가지고 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가지고 엄청나게 돈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돈의 가치라는 건 이자율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투자의 수익은 제가 말씀드렸죠. 투자의 수익은 돈이 많아질수록 그렇죠? 투자 금액이 많아질수록 남들 다 투자했어. 그죠? 그럼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한 거잖아요. 거기다 내가 또 투자한대. 그럼 좋은 거는 다 뺏기가 없는 거죠. 그래서 투자 금액이 많아질수록 투자의 수익률은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자금에 대한 돈을 많이 빌릴수록 그죠? 빌릴 수 있는 돈이 점점 없어지니까 더 비용이 비싸지고 그래서 요 중간에서 우리가
적정 투자 금액과 적정 투자 수익률, 그다음에 적정 자본 비용. 언제까지? 그죠? 내가 버는 돈과 그죠? 이 버는 돈을 조달하기 위해서 얻게 되는 원가가 같아질 때까지 투자가 일어난다라는 뜻입니다. 투자의 한계 비용 이론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의 수익률과 투자의 원가가 같아지는 점에서 투자가 일어난다. 너무 쉽죠? 자, 고전학파. 지금까지 케인즈 얘기했어요. 그러면 케인즈가 얘기했으면 고전학파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 중에 옛날 고전학파는 어떻게 됐죠? 왜 가만히 있을까요? 다 죽고 없어서요. 그때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시고, 그죠? 그 새로 태어난 그 고전학파들이 있어서 신고전학파예요.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야, 정말 맞아? 볼까? Y 생산량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려는 거는 뭘 투입 요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뭘 투입하지? 노동하고 자본을 투입하네. 그래, 세상에는 기계가 있고 노동자가 있네. 물건 만들려면 기계를 하나 사고 노동자를 고용하고 그러면은 물건이 만들어지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업은 어떤 게 기업이냐, 기업의 목적이 무엇이냐. 기업의 목적 우리가 여기서는 이윤 극대화라고 하죠. 이윤이 뭐죠? 이윤이라는 게 이익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매출, 판매 금액에서 그렇죠? 원가 빼면 뭐가 남죠? 이익이죠. 어떻게 하면 이 이익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라는 게 이제 기업의 의사결정인 거죠. 그게 뭐냐? 파이라는 거. 그래서 이익이에요. 이유는 PY가 뭐죠? P라는 게 그죠? 가격, 물건을 판매하잖아요. Y라는 거는 판매량. 그죠? 그렇죠. 우리가 매출액이라는 거는요. 내가 100개 팔고 하나에 1원이야. 그럼 100원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죠. 총 매출액 빼기 원가잖아요. 원가는 노동자의 숫자, 노동자의 급여. 그렇죠? 그다음에 자본을 내가 빌린 거, 자본에 대한 비용. 그러네. 수익과 비용. 왜? 내가 노동하고 자본을 쓴다며. 그럼 기계를 구입할 때 든 비용. 그 다음에 노동자를 구입이 아니라 노동자를 사용하면서 임금을 주잖아요. 총임금. 이걸 빼니까 수익 빼기 비용이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경제학은 내가 이래서 싫어. 미분도 나오고 수식도 나오고 참 애매한데. 어쨌거나 이거 먼저 설명할게요. 이게 파이예요.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우리가 K를 얼만큼 갖고 있어야 되냐? K를 그렇죠? K의 비용. 우리가 이제 기계 장치를 구입하는데, 즉 기계 장치를 구입하는데 돈을 빌리는 거죠. 돈을 빌릴 때 얼마의 비용으로 빌려야 되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K에 대해서 뭐라고 보냐? 편미분이라고 부른다. 편미분을 하면 이런 수식이 나오고 결국은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자본의 한계 생산성이고 뭐 그렇다. 그래서 자본의 한계 생산물의 가치가 바로 자본 비용이고 이 정도만 보시고 야 이거는 실질적으로 좀 더 제가 설명드리면 시험에는 세모 물론 자본의 한계 생산성이 뭐냐 자본 비용이 뭐냐 이런 문제들은 단순한 문제들은 안 나오죠. 이게 이제 어떻게 문제 속에 녹아들어 가지고 보통 문제가 나오죠. 뭐냐 일단 첫 번째 미분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해볼게요. 미분이 뭐냐 나 고등학교 때 수학 포기했는데 무슨 미분이야 지금 라고 얘기하시는데 미분은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기울기다. 기울기가 미분이다. 증가가 미분이다 라고 해요. 내가 오늘 그렇죠? 100원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소비를 50원 했어요. 내일 200원이 생겨요. 소비를 그렇죠? 100원을 했어요. 그럼 나의 미분은 뭐예요? 기울기가 100 늘었는데 얘가 50 늘었잖아요. 그럼 기울기 2분의 1이죠. 이게 바로 미분 값이다 라고 보는 거죠. 미분이라는 건 무언가가 변할 때 다른 게 변하는 정도. 그럼 우리가 볼 때 야, 내가 고등학교 때 배운 미분은 이런데 델타 X, 델타 Y인데 그쵸? 이럴 때 우리가 상수 변수가 있잖아요. 변수가 하나일 때는 이런 걸 우리가 전미분이라고 불러요. 그죠? 변수가 하나일 때 Y는 AX 하면 얘 미분은 델타 X 그죠? X가 변할 때 Y가 변하는 정도는 A네 이거죠. 근데 만약에 변수가 AX 플러스 BZ라고 할 때는 Z에 대해서만 미분하자. 그 얘기는 뭐예요? 요 나머지 변수들을 전부 다 상수라고 보자. 그럴 때는 우리가 요 델타를 쓰지 않고 요 골뱅이 생긴 거. 이건 이제 편미분이라고 하는 거죠. 변수가 그럴 때 편이라는 게 한쪽이잖아요. 한쪽만 미분한다. 뭐 그런 얘기예요. 왜? 여기서는 변수가 N과 K가 있잖아요. 둘 다 하지 않고 N이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즉 N이라는 건 상수라고 가정하고 K만 변한다고 가정하고 한번 미분해보자.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나온 거는 자본의 한계 생산성. 한계라는 건요.
추가로 내가 뭘 투입했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을 내가 하나 추가로 뭔가를 더 만들었을 때 나오는 한 개의 생산성, 그것의 한 개의 생산물의 가치가 내가 뭔가를 하나 더 만들어 내가 기계를 하나 더 투입했을 때 만들었던 그 가치가 기계의 가치하고 같아야 된다. 그걸 내가 무언가를 더 만들었을 때 투입한 생산물의 가치가 자본 비용이 같을 때 이때 바로 우리가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냥 이 정도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투자 이론은 어떤 거냐? 이윤 극대화에 따라 가지고 요 자본 비용과 그렇죠? 자본을 내가 사용해서 만들어내는 가치가 똑같은 점에서 이윤 극대화가 일어나고 그 점이 될 때까지 투자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